네, 안녕하십니까. 송국권 FC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아무쪼록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12년도에 고객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보내드렸던 이메일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가 낙제점이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굉장히 위험하다. 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계신 직원분과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셔널 펜션 서비스 NPS라고 약자라고 쓰여지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이고,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이 있고, 또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딱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대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강제조항이 있어야지만 이런 연금들이 납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인해서 잘 국가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최소한 10년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10년을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도 이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자를 쳐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10년을 채워서 연금 수령 조건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정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사회보장제도이죠. 그래서 연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 보증을 쓴다 할 때도 연대라고 하는데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노후 세대가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상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젊은 세대 분들이나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밑에 표를 보시면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이라고 되어 있고, 53년에서 56년생이 만 61세가 되면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57에서 60년생은 만 62세가 되면 수령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가 59년생이 만 62세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되겠네요. 61년부터 64년생은 만 63세가 되면,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넘어야지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내가 수령해야 되는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볼 연금의 고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리고 있는 것인데, 젊은 세대 분들께서는 오랜 기간을 납입을 하고 내가 정작 타려고 하면 뒤로 미뤄져 있는 그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65세인 분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65세가 노인인가 하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또 65세 수령 시점이 70세나 이 정도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해진 연령대에 속하신 분들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기존대로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에 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61세인데 65세가 되어야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개념은 시간과 만났을 때 이자를 낮춰. 그렇기 때문에 이자 6%를 이자 개념으로 삭감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내가 한 4년 정도를 땡겼다. 그러면 연에 6%, 100만 원이 아니라 94만 원을 계속 받는 조건으로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할인율도 역시나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대한 소득 활동이 있을 때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활동이 있을 때 연금을 뒤로 밀어 놓으면 처음에 시작하는 연금액이 크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점점점 내가 받는 것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눈만으로 눈사람을 굴리기 시작하면 크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탄재 같은 걸 넣어서 굴리게 되면 금방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소득 활동이 있다면 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시면 그 이후로 굉장히 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이후에 8년 정도가 지나면 대략 원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65세에 수령해서 8년 정도면 72세 정도가 되는데 72세 이상을 살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금 65세 수령 조건으로 있으신 분들은 훨씬 좋은 조건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이혼 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혼 시의 판결문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결혼 생활 중 소득 활동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 기간이 5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한 5년 정도는 되어야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혼을 하시려면 5년 이내에 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이 지나면 연금이 분할되거든요. 2016년 이전에는 무조건 50%씩 분할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합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개선인지 계약인지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할 때 좋게 이혼하시는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하고 이혼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연금을 개시할 때가 되면 그분을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분할연금은 이혼할 당시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령 시 발생하는 문제이죠.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찾아오셨던 분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0대인 여성분이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분이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아이에게 서류상 이혼이 있다 보면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서류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는 잘 컸고 결혼을 한 이후에 여자분께서 서류 정리를 하시고 나서 60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신청하러 공단에 오셨는데 국민연금을 신청하시려고 하면 혼인사실증명서 같은 것을 꼭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단 직원분들이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분께서 30년 동안 꾸준히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내신 그 연금액을 30년 전에 헤어진 그 배우자와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억울을 하시겠죠. 그러나 방법이 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 다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사랑과 전쟁이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연금을 받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부부가 각각 맞벌이를 하다가
연금 수령을 각각 하시게 되고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내 개인적인 어떤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만큼은 중복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평생 연금을 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으로만 8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결혼을 3번 하신 거죠. 각각 혼인기간이 5년 정도씩 3번을 하시다 보니 분할연금으로만 80만 원을 받게 되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5년 정도가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제척기간이란 말이 뭔가 권한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최근에는 분할연금 때문에 포기각서를 쓰기도 하고 일제히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그 포기각서를 쓴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포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청구를 한번 하고 나서 포기각서를 써주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청구를 한번 했다는 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시면 5년이 지나면 영원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공단 직원분들만 알고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예전 배우자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낼름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쟁을 일으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망 시에는 국민연금 어떤 것들을 수령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사망 시에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배우자와 사실혼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혼 포함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자녀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 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들 아시겠죠? 다른 살림을 차리고 계시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자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녀는 25세 이상 수령은 불가능하고 25세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 장애가 있으시면은 평생 지급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해주신 사례 중에는 농촌에 계신 어떤 분이셨는데 장애아를 혼자 키우고 계신 남성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2만 원, 1만 원 정도로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9만 원이 최저 금액이지만요. 그래서 가입을 종용을 몇 번 해서 가입을 하셨고, 한 9회, 10회 정도를 납입하시다가 불행히도 사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장애아인 이 자녀분에게는 월에 10만 원씩 평생 지급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자녀도 없다라고 하면 부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60에서 65세, 이전에 보셨던 연금 수급 조건에 대한 연령대로 연동돼서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 생계 유지가 같이 함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학업적인 문제로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인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매월 생계 지급을 5만 원 이상씩을 보내드렸다면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망일시금은 유족 자체가 없을 때 지급되는 그런 연금인데요. 이것은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후에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종 소득 월액 곱하기 4배를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없던 제도가 이제 생긴 것이고 장례비 쪽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연금의 고갈 문제인데요. 저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 가서 보시면 1988년에는 5,300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9월 말 현재 785조 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단 직원분들조차도 이것이 2050년 정도에는 고갈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지라도 연금액이 고갈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도가 자주 바뀐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금 고갈 시기를 점점 뒤로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안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로 고갈되면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지금의 건강보험 부과 방식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금액을 지금처럼 758조를 쌓아두고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 다 고갈됐기 때문에 그해 수입되는, 그해 들어오는 연금액은 그해 다 소진하는 제도,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3층 보장을 이제 말씀드렸고, 연금과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초연금까지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연금, 공적인 연금들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분들도 기초연금으로는 쌀 사먹고, 국민연금으로는 어떤 생활비와 관리비 정도를 내고,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여가생활과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전에 제가 은퇴 견적을 내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보시면 활동기, 은퇴를 하게 되면 활동기, 회상기, 적립기로 나뉘게 되고, 60세 시점에 10억 원 정도를 모으시게 되면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실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 다음에 영모기지론, 그 다음에 수입,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참고해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윤택한 생활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있는 사람이 더하다 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앞서 은퇴 견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해도 사실 관심이 잘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분들, 군인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확정적으로 많은 연금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연금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같이 연금액을 많이 내시고 시스템을 마련하시면 충분히 그분들과 같이 좋은 노후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고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금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만 좀 구분해서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급한 일을 면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급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을 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보장성 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막 당장 막 급하게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급한 일을 겪지 않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단 직원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사회가 참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더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연금을 좀 납부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듣다 보면 늘어나는 금융지식,